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경마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조지영 기자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1인용 책상에 제가 앉아 있고요. 8월 첫 주는 우리 조지영 기자가 부산 경마 방송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떠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평소에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 풀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조금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1경주부터 토요경마는 8경주를 시행을 하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도 토요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박 소장이 ALS 현장 예상을 합니다. 제주교차는 마지막 6경주를 제가 일단 승부처로 골라놨고요. 부산경마는 자막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바로 갑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일요일 2경주와 분할이 된 레이스인데 일단 2번마 금포해성과 또 5번마 마하헤라 이 두 마리의 순발력이 레이스를 역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2번도 뒤가 좀 팍팍 들어가는 맛이 없어서 매번 앞에는 나가지만은 직선주로 해서 좀 허당인 그런 느낌을 좀 줬던 마필이고 5번마 마하헤라는 반대로 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좀 혼자 뛰는 그런 레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경주를 좀처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2번하고 5번하고 서로 좀 불편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마리가 좀 늑발을 해준다면 다른 한 마리에게는 굉장한 행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판택입니다.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서 6번마 파워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예 마필인데요. 발주 연습을 통해서 스타트를 많이 보강하고 나옵니다. 주행 심사 때는 스타트가 좀 많이 늦었지만은 반대로 스타트 빼고는 스피드도 있어요. 늑발하고 느린 말이 아니라 발주만 조금 부족할 뿐 주행이 시작되고 나면은 스피드가 바로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200m 출전도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걸음빨 자체가 워낙 있다 보니까 직접 기승을 했었던 김영근 기수가 막판에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대충 주행 심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김영근의 대타가 임성실이라면은 평가를 좀 높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팅은 김영근 기수가 최고죠. 부산에서는 일단은 뭐 빠따질 자체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3착을 오더라도 일단 뭐 조질 만큼 조졌다 이런 느낌을 주다 보니까 경마 팬들은 훨씬 더 김영근 기수의 어떤 그 파워 채찍이나 핸드라이드 추진에 조금 눈길을 많이 뺏길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타는 기수는 또 임성실 기수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임성실 기수를 뭐 부산에서는 1빠따로 보고 있습니다. 기승술 면에서 6번마 파워블레이드를 데뷔전이지만 조건이 좋고 선두권이 얇은 만큼 좀 보셔야 되겠고 2번과 5번 두 마리가 아주 지독하게 싸우지만 않으면은 둘 중에 한 마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9번마 슈퍼파워입니다. 요게 이제 인기 마필로 좀 떠오를 분위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점수를 좀 많이 주질 않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제가 감안을 합니다. 워낙 말이 작아요. 작은 데다가 1200에서 외곽 게이트 뭐 늑발부터 안 하고 또 앞선에 잘 붙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레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9번마 슈퍼파워도 너무 낮은 배당이라면 배팅 가치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배당을 잘 살펴보시고 너무 팔린다면 오히려 한 번 더 참고 좀 지켜보는 그런 정도가 좋겠습니다. 바칠 만한 배당이냐 그리고 또 현장 내용과 컨디션이 얼마나 형성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9번은 결정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2번, 5번, 6번 이렇게 세 마리 정리하면서 1경주 마감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닥터코퍼를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취입, 상대적인 끈기 요게 먹힐 수 있는 편성을 만나야 돼요. 자력으로 앞에 나가고 있는 마필들을 직선주로 해서 뭐 로켓처럼 때려잡을 만한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나서 앞에 간 마필들이 조금 이제 걸음이 무뎌진다 할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맞춰서 조져야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닥터코퍼입니다. 딱 그 정도 마필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가 뭐 1번부터 10번 파워컵까지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앞에 나갈 마필 후보도
좀 하체가 약한 5번 그레이스 위너, 그레이스 위너 정도가 선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거리는 또 1300m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번 그레이스 위너를 뭐 세게 볼 수도 없는 그런 경주고 이제 5번은 어디까지나 버티기로 봐야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요 정도라면은 7번마 닥터 코퍼의 취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편성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이원 기술을 올리면서 얻어지는 부담 중량의 2.53kg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같은 취입형으로 이제 8번만 강한 남자도 있는데 일단은 조이원 기술의 닥터 코퍼 요건 이제 먼저 현장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8번을 보는 그런 각으로 이 경주를 접근할 생각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마리 출전하는데 맨 외곽에 있는 11번 천중왕 일단 좋은 걸음을 그 데뷔전부터 보여줬고 그리고 27주라는 긴 공백에도 불구하고 직전 두 번째 실전에서도 여지없이 또 취입승을 거둬냈습니다. 27주라는 굉장히 긴 공백 여파냐 아니면은 조교 때 전혀 이상이 없었던 아주 팔팔한 모습을 선택할 것이냐 직중 경주 굉장히 고민됐었던 부분인데 결국 훈련의 성과가 실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면서 멋진 취입을 또 따냈죠. 이번 경주도 그렇게 상대가 또 세다라는 느낌 없어요. 줄서기 경마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 3번, 6번, 7번 3번 러브리안, 6번 넓은 벌, 7번 자유로운 환희 이 정도가 앞에 나갈 선두권인데 그 외에 나머지 자리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결국 천중왕으로서는 뭐 아주 전개가 꼬이지 않는 이상 선두권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입형 마필을 놓고 승부를 거는 것은 조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길이 막히거나 조금만 타이밍이 늦어도 3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이 3착해버리면 뭐 다 나가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취입마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는 잘 권해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3경주도 뭐 승부로 가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경주는 편성을 봤을 때는 11번 천중왕이 2착 내에 못 들어오기가 좀 더 어려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주다. 이걸 인정을 하면서 11번에 꼬리를 찾는 경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입니다. 요거 오전장 토요경마 이제 승부처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는데 일단 압축이 되죠. 1번마 스타명운부터 10번마 베리베리굿까지 잘 뛰어온 마필들 또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여러도 출전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마필들은 확실히 안 되고 되는 마필 가운데서 추려가지고 대가리 잡고 후착 주력 방어 요 배팅을 좀 잘 하시면 4경주에서 한구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력 막권으로 제가 가져갈 마필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5번마 피코이지스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가져갈 겁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선행을 성공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좋고 순발력도 있어요. 대신에 발주기 안에서 자꾸 안쪽으로 기대에 있으려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빨리 정자수를 잡아주고 스타트 문 열릴 때 발주를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삑사리가 나면은 빠른 연결이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직전 경주 조성권이가 스타트 잘 끊어냈고 외곽의 압박을 받고도 끝까지 좋은 자세를 살려내면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외곽에 베리베리굿이 있고 안쪽에 스타명운도 스타트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또 6번만 시즈 더 타임도 바로 따라 붙겠지만은 1000m에서라면은 피코이지스가 선행을 받았을 때 죽을 일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선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초반에 살려놓은 걸음 가지고 선입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피코이지스를 주력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압축 막권으로 금요경마,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000m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까다로운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되는 마필들,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참 많아요. 일단 뭐 1번만 머스트윈 같은 경우도 지금 훈련시 걸음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방에서 기대감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호 기수까지 태워서 감량 2점을 얹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 아주 제대로 끊어내면은 무시무시한 걸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 마필들도 또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뭐 전개로 그려갖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3번 원몬트는 선행 못 가면 안 돼요. 선행 못 가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선행을 이번 경주 갈 수가 있는 자막이라 일단은 앞에는 나가는데 선행만 간다고 해서 또 그대로 돌 수 있느냐. 자, 안쪽에 1번, 2번 스타트 나쁘지 않고 3번이 선행을 간 다음에도 클라이밍부터 외곽의 비익 열리까지 그냥 원몬트 너 똥말인 거 내가 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 들어갈 마필들이 많아서 과연 원몬트가 중간에 숨 고르기 할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3번만 원몬트는 1000m의 선행 찬스를 정말 바라고 바라던 찬스를 맞이하긴 했지만은 감량임에도 불구하고 막권용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2번만 명운 라이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항상 몸뚱이가 무거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또 호흡기도 좋지 않은 타입의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운 좋게 앞선에서 편안하게 레이스가 진행될 때 올 수 있는 그것도 단거리에서만 올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1000m에서는 죽기 살기로 들이댈 겁니다. 직전 1600m는 그냥 안 뛴 셈 치시면 되고 다시는 1600m 같은데 쓸 일이 없어요. 무조건 단거리 쓸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출전과 동시에 무조건 승부가 2번마 명운 라이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2번이 그 싸움을 겪어내고 끝까지 버틴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1번만 머스트 윈 세게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맛이 있지만 뺄래니까는 참 깝깝하고 이 계륵 같은 존재가 1번만 머스트 윈입니다. 현장까지 꼭 상태를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번만 오버킥 같은 경우는 이제 21조에서 뭐 둘 중에 뭐가 승부냐 이런 거 다시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2번 명원 라이언은 출전과 동시에 그냥 정면 승부가 항상 결정되어진 그런 마필이고 4번만 오버킥 같은 경우는 이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에 타이밍이 참 좋습니다. 편성도 나쁘지 않고 스타트도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2번은 2번대로 4번은 4번대로 독고다이 승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번만 오버킥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애지간하면 꺾는 걸로 4번만 오버킥은 배팅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오경주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에 1400m입니다. 어부지리까지 감안한다면은 정말 다양한 마필들이 입상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그만큼 이제 전개도 아주 다양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승부로 때리기에는 좀 마땅치가 않은 경주예요. 물론 정통으로 꽂아준다면은 아주 크게 항구라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 항구라 욕심보다는 일단 적중에 대한 그 기대치가 이렇게 높게 가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6경주를 중급 배팅 정도로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6번만 레인보우 선은 뭐 집구석에서도 좋은 내용 나오고 전혀 이상도 없고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번만 투스텝 삼바의 훈련 강도가 좀 떨어진 거 사이즈는 뭐 무조건 여기서 우승권으로 분류가 되는 마필이 2번 투스텝 삼바인데 조교 패턴의 변화를 다시금 가져왔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가벼운 조교로도 시원스럽게 꽂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인 내용과 현장 컨디션을 꼭 살펴봐야 될 마필 2번마 투스텝 삼바고 현장에서 큰 뭐 고민 없이 땡기시면 그냥 맞권 사시면 되는 마필이 6번마 레인보우 선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9번 메다글로리아도 주로 출장 모습이 이번에도 깔끔하게 빠진다면은 뭐 세게 보셔도 돼요. 주로 출장에 문제가 있는 마필 같은 경우는 예상가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죠. 녹음 다 끝나고 주로 출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0분 전부터 이제 발주기로 걸어 들어가죠. 그 패독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도 그런 말들이 몇 마리 있는데 메다글로리아가 이제 그런 마필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로 출장 때 땡깡 부리고 악벽 부리고 경주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뛰기 전에 일단 이렇게 힘을 다 빼는 마필 치고는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 나오는 마필이 없어요. 발주기 들어가기 전부터 안 들어가겠다고 싸우고 사람이 한 4-5명이 엉덩이 밀어가지고 간신히 그 게이트에 쑤셔 넣는 그런 마필 치고 시원하게 들어온 마필이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악벽이 조금 문제가 되는 마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입상을 갖다 대고 있어요. 9번만 메다글로리아. 그 주로 출장 악벽을 순치시키는데 꾸준하게 노력을 지금 가하고 있기 때문에 메다글로리아는 더 발전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투스텝 삼바, 6번 마 레인보우선, 9번 메다글로리아 이렇게 이제 세 마리를 중점적으로 살피셔야 될 경주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좀 변수가 될 만한 마필들도 전개적인 측면이나 또 훈련시 모습에서나 몇 두가 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승부로 때리기에는 조금 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에 1600m 총 8마리 출전합니다. 최상위원 기수가 이번에는 3번이 아니라 1번 레드호크에 기승을 합니다. 5월 29일 날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자력 취입을 이뤄냈고 그 그림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경주도 뭐 많이 지지 않았어요. 또 탄력감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래서 1번만 레드호크도 가능권을 한 번 더 봐줄 수 있겠고 6번만 지봉만세가 아무래도 이제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아직까지 그 인기도가 나오기 전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 들어가는 시간이. 그래서 과연 인기 1위가 어떤 마필이 될지 저도 좀 사뭇 궁금한 부분인데 6번 지봉만세는 아주 세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당연히 이겨야 될 마필들을 확실하게 이기면서 2연승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만큼 센 말을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을 만났을 때도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런 마필들을 만나면은 일단 저는 의심을 하겠다라는 아예 마음을 먹고 있을 만큼 딱 그 정도의 마필이다 보니까 8마리밖에 뛰지 않고 전개도 뭐 뚜렷한 만큼 이번 경주까지는 좀 와줬으면 하는데 좀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6번마 지봉만세 여기까지 이번 편성까지는 되는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 8번 알렉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5월 29일 날은 잡바이였고요. 안간 마필이고 직전 경주 깔끔하게 좀 승부를 해서 2착을 또 들이댔습니다. 좀 중배당을 만들어 먹었었는데 8번 알렉스가 여전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번 지봉만세, 1번 레드호크, 8번 알렉스까지 이렇게 이제 세 마리를 가능권으로 또 우선 배팅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등불은 지난번에 그 아꼈던 거 쐈는데 역시 이제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쏴먹은 걸음이 그겁니다. 베리빌굿이 선행 가는 편성에서 그걸 2착 붙이겠다고 쐈는데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차이로 졌죠. 그 정도 걸음 가지고는 여기서 조금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7번 승리 그랜드는 이제 강급이 됐어요. 다시 이제 국산 4등급 마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원이를 태워서 53.5kg 부담 중량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워낙에 지금 바닥만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필이 좀 기가 죽은 느낌도 있어서 바로 세게 봐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로 시대는 뭐 너무 작고 항상 결정적인 몇 프로가 좀 부족하고 말씀드렸던 세 마리 안에서 축 잡고 때리고 받치고 이렇게 끝내야 될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2000m로 거리가 훅 늘어납니다. 2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로 이제 현장 승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제 메인급 승부가 되겠는데 일단 7번만 물패동자는 가져가야 되죠. 승급전이건 뭐건 간에 전경주 끊어놨던 기록이 너무 후덜덜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후덜덜이죠. 흙을 안 맞으면 이렇게 엄청 뛰어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잘 뛸 때는 허벌나게 뛰고 못 뛸 때는 돈 다 빨아가고 그런 마필인데 인기리에 팔려놓고 깨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참 괘씸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에 그 서울경마에서 제가 흙 맞으면은 안 되는 마필 2마리를 놓고 아주 강하게 승부를 들어가서 2마리가 모두 다 흙을 뒤집어 쓰고 난리 엠병을 쳤습니다. 결국 잘 나왔다가 흙 맞고 뒤로 쭉쭉쭉쭉 쳐졌다가 직선에서 다시 취입해 올라오고 자, 그 2마리 가지고 제가 한 달, 2달 사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이상 없는 말들이니까 편성 딱 맞았을 때 지난주에 꼬른 거 다 찾아오겠습니다. 곁다리로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불패동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흙을 안 맞으면은 직전만큼 뜁니다. 흙을 안 맞으려면은 선행 가는 게 제일 좋죠. 또 선행을 못 가도 선행마 외곽으로 붙여서 같이 병합주기 하듯이 밀어붙이면 힘이 따라주는 마필 같은 경우는 그냥 끝까지 뜁니다. 그래서 불패동자가 그런 타입의 마필이에요. 뒷심도 있어서 취입 비스무리하게 뛰었던 적도 있죠. 자, 이번 경주 불패동자의 선행을 막을 만한 상대가 있느냐?
5번 양키들이 이미 스타트를 기가 막히게 끊어낸다면은 그래도 뭐 5번 바로 외곽에 붙여봐서 뛰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 선입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조이원이가 스타트를 환상적으로 끊지 못한다면은 불패동자 그냥 선행 나가서 2000m라도 승급전이라도 그대로 잡아 돌릴 가능성 충분한 조건이에요. 발빠른 마필이 없다. 선두권이 좀 얇다라는 측면에서 7번 불패동자는 세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 마리만 잘 찾아서 8경주 승부를 들어가면 되는데 마침 내용이 또 좋은 마필 자체가 이번 편성에서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방 막권이 좀 빠집니다. 한방 때려놓고 삼복승이 요새 좀 잘 안 맞는데 삼복승까지 조금 더 환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배당 방어 한 가지는 제가 좀 가면에 두고 있는 막권이 하나 있습니다. 삼복승이 됐든 배당 방어 됐든 한 가지 정도만 더 추가를 하면서 한방 막권으로 현장 승부 8경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이렇게 부산 경주가 8개 좀 단출합니다. 오전장 제주 경마 좀 잘하시고요. 다시 한번 제주 교차는 박 소장 마지막 6경주만 좀 강하게 추천드릴 생각이다. 제주 교차 6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는 4경주와 8경주 승부처로 지정해드리면서 토요 경마 UCC 방송 VIP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